그러니까 종목만 봐도 대충 그분의 투자 성향이 보입니다. 음, 음, 사실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만약에 저라면은 지금 만약에 얘가 이제 형태를 긋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 차트를 보면 그 약간 우상향 추세 밟다가 박스권으로 좀 바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대충 선을 그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밟고 가다가 너무 삐뚤빼뚤하다. 그냥 뭐 이렇게 추세를 밟고 올라가다가 이 추세선 하단부를 이탈한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우상향 추세였어요. 일정 고점하고 일정 저점 수준 유지하면서 이렇게 추세 밟고 가다가 여기 이탈하면서 얘가 지금 이제 형태가 약간 이제 박스권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제가 어떤 종목으로 설명을 했지? 아시아나항공 갖고 이렇게 설명했나요? 아시아나항공 갖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아닌데 뭐였지? 있었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얼추 여기가 구간이 바닥 구간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26,000원 부근.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박스권 형태로 우상향 추세에서 박스권 형태로 장세를 바꾼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권 하단부와 상단부를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얘는 26,000원 부근에 지지선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26,000원 부근은 60분 봉상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볼린저 밴드를 교육을 해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인다라고 했죠. 주가가 움직이는 통로가 볼린저 밴드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26,000원의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전 26,000원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26,000원 기다려서 26,000원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진입을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아니어도 60일선까지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회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일단은 조금 기다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60분봉하고 120분봉에서 지지선 없이 다 이탈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26,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둘리님이 말한 거 하나도 안 봐줬다고요? 그럴 리가. 어디 있지? 둘리님이 말한 게 쇼박스요? 쇼박스 옛날에 말했어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 에어부산이나 IDT 얘네들은 차트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얘들이 아니에요. 차트만 가지고 설명했으면 지금 아시아나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예요. 차트만 가지고 설명했을 때라고 했어요. 차트만 가지고 아시아나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장대 거래량 터지면서 거의 꽉 찬 양봉 보여줬죠. 다음 날에도 비슷한 거래량 터지면서 종가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뒤에 거래량 받쳐주고 있고 박스권 그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 갭자리까지 있다? 그럼 아시아나는 차트로만 보면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차트예요. 사면 무조건 먹는 차트.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그 현대 HDC랑 매각 이슈 때문에 이슈의 색깔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더라도 얘는 과비중은 절대 못 사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에어부산도 똑같습니다. IDT도 똑같아요. 이 세 친구는 같이 움직여요.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가 가볍다 보니까 사실 대장급이죠. 근데 떨어지는 것도 대장이라는 게 문제지만 IDT 같은 경우가 드디어 60일선 반등 자리 만났기 때문에 IDT가 여기서부터 여기 23,000원까지 반등해 준다라고 하면
아시아나항공도 거기 이슈에 맞춰서 이 갭자리까지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렇게 갭 떴는데 사는 게 문제죠. 똑같아요. 아시아나랑 흐름이 같아요. 얘네들 다. 뭐 하나 뜯어서 볼 수 없어요.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쇼박스 캡 메꿨어요? 캡 메꿨네요. 조금 못 메꾸긴 했는데 이 정도면 봐줄만 하죠. 아, 그래요? 캡 메꿨네요. 이것도 영상에서 아마 케이시 코트레라고 같이 말했던 것 같아요. 케이시 코트레를 찍었을 때 그것 케이시 코트레도 엄청 올라갔을걸요? 쇼박스도 이건 결국엔 메꾼다라고 하긴 했죠. 파라다이스도 얘는 어제 메꿨고, T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 정치 테마주로서 좀 유명하긴 한데 메꿔요. 고점이시면 평단가 2,000원 아래로만 맞춰두시면 먹고 나오실 수 있어요.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다 신규 진입하진 마시고요. 아래에 지지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갭자리만 보고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고점에 물려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단가 갭자리 아래로만 낮춰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신규 진입하고 싶다 막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메꾸긴 할 거예요. 어제는 흥구석유가 날리더니 돌아가면서 난리네요. 그때 아니요. 체스 카지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제가 갈비탕은 먹게 해드릴게요. 사실 뭐 체스 카지노 많이 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고 계세요. 이런 건 애초에 많이 사라고도 안 하니까. 톱텍, 톱텍, 톱텍도 약간 변태 같은 종목이었죠. 톱텍 같은 경우는 언제 물리신 거지? 톱텍은 진입 시점이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지금 지금 톱텍은 진짜 타이트한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길게 보면 먹을 것 같긴 해요. 어지간하면. 근데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톱텍은 일단 톱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친구는 사실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저는 얘가 이번에 이 241선 위로만 안착을 해줬으면은 얘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친구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기어코 금요일날 목금 해가지고
이 241선 위에서 주봉을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가장 중요한 건 18,500원 위로 안착을 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매를 하고 싶다던가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면 톱텍 같은 경우는 18,500원에서 금요일 종가가 마무리가 되는 걸 보고 금요일 날 동시호가에 들어가던가 시간에 들어가던가 월요일 시초에 들어가던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월, 화, 수, 목 중에 추매하거나 신규 진입하지 마시고 금요일 종가만 좀 체크를 하세요. 톱텍은. 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앞부분에도 잠깐 남겨드렸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실시간 대응 안 되면 사지 말라 그랬죠. 근데 샀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걸어두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걸어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하느라 파는 시기를 놓치셨대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긴 해요. 근데 오늘 앞부분 영상 보시면 있어요. 22,000원 오면 한 번 더 살만하다고요. 그때 추매 한번 하셔서 평단 낮춘 다음에 먹고 나오시면 돼요. 대신에 22,000원 이탈하면은 아래로 좀 확 빠질 수 있어서 제가 22,0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짚어 드릴게요. 딱 3시다. 그러면 이제 얼추 장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좀 재미가 없게 했는데 그냥 심심해서 킨 거였어요. 오늘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세요. 또 막판에 또 막 신나게 줍줍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오늘 지금 수익권이나 보합권인 종목 있으면 조금이라도 비중 줄여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에서 글로 뵙죠.